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박형준 부산시장을 만나 부산 지역 현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 대표와 박 시장은 북극항로 개척 사업에 대해 미묘한 견해 차이를 보였습니다. 지난달 14일 6명의 사망자를 낸 부산 반얀트리 화재는 작업 중에 발생한 불똥이 원인인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부산경찰청은 6일 이 같은 내용의 국과수 감정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부산시가 국토교통부의 드론 실증도시 구축 사업에 선정됐습니다. 오는 9월 북항에서는 국제 행사와 연계한 해상 융복합 드론 공연이 펼쳐질 예정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박형준 부산시장이 부산을 찾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만났습니다. 부산시가 집중하고 있는 글로벌 허브 특별법과 관련한 논의가 진전될지 주목됐는데요. 미묘한 견해 차를 보였습니다. 권정숙 기자입니다. 박형준 시장이 부산항만공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만났습니다. 이 대표의 부산 방문은 지난해 10월 금정구청장 보궐선거 이후 5개월 만입니다.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PK 지역에 민주당의 경제 비전을 제시하며 지지 기반 확장을 위한 행보로 풀이됩니다. 박 시장과의 만남에서는 글로벌 허브 도시 조성과 북극항로 개척이 핵심 화두였습니다. 박형준 시장은 국가 균형 발전 가치에 대해 민주당의 관심이 많이 떨어진 것 같다고 생각한다며 부산의 현안에 대한 지원을 당부했습니다. 글로벌 허브 도시 특별법 제정의 시급성을 강조한 것입니다. 북극해를 통해 아시아와 유럽을 이어 물류비 등을 절감하는 북극항로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그와 연계한 동남권 개발 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이 대표의 주장을 염두에 둔 언급입니다. 북극항로 문제는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 가운데 중요한 문제에 속합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우리 시민들이 민생을 해결하고 또 도시 발전을 위해서 해야 되는 그 과제로 보면은 조금 시간이 걸리는 일이기 때문에 저희 그 부산 시민들이 간절히 원하는 문제에 대해서 오늘 꼭 우리 대표님께서 좋은 답을 주시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재명 대표는 글로벌 허브 도시 특별법에 대해서는 말을 아낀 채 북극 항로에 무게를 실었습니다. 해운 낭만의 요충지인 동남권이 북극 항로 시대의 선점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박형준 시장께서는 이 북극 항로 문제가 시급한 문제라기보다 중요한 문제에 가깝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이게 매우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동남권 동해안, 남해안 이쪽이 중요한 요충지 항만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기회 되시면 지구 일로록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항로가 정상화된다 하더라도 그때 가서 준비하면 늦습니다. 글로벌 허브 도시 특별법에 대한 견해차만 확인한 만남이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정숙입니다. 지난달 14일 6명의 사망자를 낸 부산 반얀트리 화재는 작업 중에 발생한 불똥이 원인인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부산경찰청은 6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를 공개하며 연소 현상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을 때 지하 1층 상단부에서 발화 지점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지상 1층 피터실에서 작업에서 발생한 불똥 등에 의해서 지하 1층 수처리 기계실 상단부 배관의 보온재에 최초 매개되어 발화된 것이 확인되었다고. 또 화재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할 경우에는 산업안전 보건 규정에 따라 화재 감시자를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돼 있는데 당시 현장에는 화재 감시자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부산시가 국토교통부의 드론 실증도시 구축 사업에 선정됐습니다. 드론 실증도시 구축 사업은 지역 특성에 맞는 드론 활용 모델을 발굴해 공공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부산은 경기 포천, 전북 남원과 함께 레저 스포츠 행사 분야에 선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9월 북항에서 창업 엑스포, 부산 국제공연예술마켓 등 국제 행사와 연계해 드론과 불꽃, K-팝이 어우러지는 해상 융복합 공연이 열릴 예정입니다. 부산시설공단이 태평양 전쟁 희생자와 무연고 국가유공자 유고를 부산 영락공원에 통합 안치했습니다. 공단은 3.1절을 맞아 지난달 24일부터 3월 5일까지 태평양 전쟁 희생자 194위와 국가유공자 11위 등 총 205위의 유고를 통합 안치해 희생자들의 존엄성을 보존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공단은 또 종교적, 문화적 배경을 고려해 추모 공간을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올해 부산 첫 500회 헌혈자가 탄생했습니다. 대한적십자사 부산혈액원은 1988년 헌혈버스에서 첫 헌혈을 시작한 백종훈 씨가 2021년 400회 헌혈에 이어 4년 만에 500회 헌혈을 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백종훈 씨는 건강이 허락하는 한 헌혈 정년까지 2주마다 헌혈할 예정이라며 더 많은 사람들이 헌혈에 참여하길 바란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부산시가 기업가형 소상공인에 투자하는 부산 라이콘 펀드를 최초로 조성합니다. 조성 규모는 50억 원으로 한국벤처투자가 운용하며 올해 하반기 펀드 조성을 완료한다는 계획입니다. 부산 라이콘 펀드는 혁신 소상공인의 성장과 육성을 집중 지원하고 창업 생태계 구축과 지역 상권 동반 성장을 유도하는 효과도 기대되고 있습니다. 올해 겨울철 부울경 평균 기온은 2.3도로 평년 2.8도보다 낮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산지방기상청이 발표한 겨울철 기후 특성과 원인에 대한 분석 결과에 따르면 1월 부울경 일평균 기온 최저는 10일 영하 5도, 최고는 23일 4.8도로 큰 변동폭을 보였습니다. 2월에는 북대서양 폭풍 저기압의 북극 유입으로 인한 우랄 블로킹 발달 등의 영향으로 입춘과 우수에 각각 한파가 일주일 이상 지속됐습니다. 이에 따라 2월 평균 기온은 1.4도로 평년보다 낮았고 최근 10년 중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울경 겨울철 강수량은 30.7mm로 평년 대비 29.6% 수준으로 역대 하위 5위였고 역대 가장 많았던 지난해 263.2mm와 비교하면 9배 정도 적었습니다. 기상청은 동쪽에 위치한 부울경 지역은 대륙 고기압의 북동쪽으로의 확장이 약하고 저기압의 영향도 적어 동풍 계열의 바람이 불지 않아 강수량이 매우 적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부산시가 미식관광 분야 정책고문으로 최정윤 월드오십 베스트 레스토랑 한국 대만 지역 의장을 위촉하고 부산 미식관광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날 위촉된 최정윤 의장은 앞으로 2년간 국제 미식 행사 유치를 비롯해 부산의 미식 관광 산업 육성 등 부산 미식관광 활성화를 위한 정책 자문과 관련 기관들과 협력 체계를 강화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부산시는 2028년 아시아 50 베스트 레스토랑 유치를 목표로 세계 도시들과 협력과 교류를 확대하고 부산 미식 관광 홍보 여행, 다이닝 행사 등 미식 이벤트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기장군이 공중의 통행에 이용되는 현황도로 내 사유지를 대상으로 협의 매수에 나섭니다. 군은 현황도로 내 사유지로 인한 각종 민원 분쟁과 사유재산권 침해를 해소하고 상하수관, 도시가스관, 통신관로 매설 등 효율적 도로 유지 관리를 위해 추진합니다. 매수 대상은 기장군 내 용도지역상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8m 이내 현황도로 내 사유지입니다.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도시 군 계획시설 결정 부지나 분양 및 개인 토지 개발을 목적으로 개설된 진입도로 등은 제외됩니다. 부산의 환경, 건강 취약 지역을 대상으로 한 대기 환경 중금속 농도 조사 결과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수준이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산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해 환경오염 노출 지역 5곳과 건강 취약 지역 4곳, 주거 밀집 지역 1곳을 대상으로 미세먼지 내 중금속 20종을 분석했습니다. 분석 결과 2023년과 비교해 미세먼지 농도는 9% 감소했고 대기 환경 중금속 농도도 22% 줄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케이블 TV 공동기획 우리 동네 영웅 시간입니다. 경기도 부천에는 주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정성이 모여 따뜻한 기부 문화가 꽃피고 있습니다. 올해로 출범 14년째를 맞는 부천 희망재단이 지역 기부의 마중물이자 소통 창구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부천의 기부천사로 불리는 정인조 명예이사장의 든든한 버팀목 아래 오랜 시간 지역사회 어려운 이웃들에게 온정을 나누고 있습니다. 경기도 최초의 지역재단으로서 이제는 부천의 자랑이 된 부천희망재단의 정인조 명예이사장을 이정아 기자가 만났습니다. 기부를 통해 나눔을 실천하는 공익재단인 부천희망재단. 지난 2011년 3월 문을 연 뒤 시민들의 자발적 기부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재단 시작부터 함께한 부천희망재단 명예이사장 정인조 씨가 있습니다. 정 씨는 젊은 시절 터를 잡은 부천에서 나눔에 처음 눈을 떴다고 말합니다. 직장인으로 서울 다니면서 우연하게 YMCA 시민대학을 1988년에 만나서 그 안에서 우리 부천 시민사회가 어떻게 보면 행복하고 맑고 깨끗하고 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하고 같이 가야 된다 하는 그런 생각을 조금씩 하게 된 거죠. 정 씨는 지난 2017년 경기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 1억 원을 약정 기부하며 부천의 8번째 아너소사이어티 회원이 됐습니다. 올해 74살인 정 씨. 4년 전 칠순을 기념해 고향인 경남 합천까지 무작정 걷기에 도전했습니다. 이 여정이 의미가 컸던 이유는 1km를 걸을 때마다 100만 원씩 모두 5억 원을 기부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나이로 70대는 이제 2021년도에 여름에 임진각에서부터 저희 고향 마을까지 18일에 걸쳐 한 540km를 걸은 적이 있습니다. 고향에 대한 아슬한 추억, 많은 분들이 뒤에서 밀어주고 이래서 완주를 했습니다. 정인조 씨는 지난 2022년 기준 법정 기부금을 포함해 21억 8천만 원을 이웃을 위해 내놓았습니다. 이 기부금은 그동안 지역의 취약계층과 공익활동 지원을 비롯해 기후위기와 탄소중립 기부 등에 쓰였습니다. 이제는 연간 10억 원에 가까운 기부액이 모이는 부천희망재단의 마중물이 됐습니다. 앞으로 정 씨는 유산 기부를 포함해 30억 원까지 기부하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나이 들면서 웰다잉 문화운동, 유산 기부 운동입니다. 모범을 보이겠다고 생각해서 작은 아파트 하나를 신탁을 했어요. 제가 죽으면은 그 아파트 재산이 부천희망재단으로 가게 하는 신탁을 작년에 한번 했습니다. 유산 기부 운동을 하려면 내가 먼저 해야지. 2년 전 부천희망재단 이사장직을 내려놓은 정인조 씨. 현직에서는 떠났지만 정 씨가 일생 동안 뿌린 기부 철학은 점차 부천 시민의 일상 속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부천희망재단은 지역 출신인 축구 국가대표 황희찬 선수와 함께 기부 문화 조성에 앞장서는가 하면 기부 마라톤 대회를 개최하기도 하고 지난해부터는 일상 속에서도 기부가 가능한 키오스크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부 문화는 좀 트렌드가 바뀌고 있다고도 좀 봐야 됩니다. 내가 기부하고 싶을 때 소액이라도 바로 결제할 수 있는 문화를 지금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투명성을 바탕으로 해서 좀 더 부천에 든든한 그런 재단으로서 계속 오래 될 수 있도록. 정인조 명예이사장의 남은 소망은 하나입니다. 100만 원도 좋고 1000만 원도 좋고 아니면은 1%도 좋고 0.1%도 좋다. 내가 이 지구로 여행을 왔다. 간다는 어떤 그런 하나의 증표로 그런 운동이 우리나라 곳곳에서 확산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간절합니다.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 자신이 가진 것을 대가 없이 나누는 마음. 한 사람의 선한 영향력이 지역사회 곳곳을 밝히는 불빛이 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정아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